정부는 지금 뭐 어떻게 이 타협안을 제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혼낸다고만 하니까 대통령이 뭐 저렇게 나서서 혼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저 대화하시죠. 그렇게 대화하시죠 얘기했다가 멍멍멍 소리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혼나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혼납니다. 네. 혼나니까 결국은 또 정부가 이렇게 책임을 방기하면 국회라도 뭐 나서야지 어떡합니까? 좀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은 다른 파업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시각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파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건 자격 없다고 막 보수 언론이 얼마나 두루다 깠어요. 의사들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품위 있게 하는데 또 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래 품위 있는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어떻게 표현해야 돼? 두들겨 팼다 이렇게 하시죠. 깠다나 두들겨 팼다나 거기지. 네. 그 아무튼 이렇게 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뭐 의사든 노조든 다 때려잡는데 아무튼 혈안이 된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은 느낌인데 따스한 누구에만 가면 따스합니까? 배우자에 대한 건 아니라 그래요. 자기가 한 건 아니라고 얘기할 거야. 배우자에 대해서만 따스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따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한결의 이면 보여주세요. 온 관심은 뭐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전해드린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걸 하다가 조사를 한 건지 만 건지 안 한 건지 한 건지 3분만 조사한 다음에 끝내버렸잖아요. 종결해버렸잖아요. 조사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권익위는 야 다 사퇴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실제로 한 명이 지금 사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 있다고 얘기한 사람만 사퇴하면 어떡해. 그게 문제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들이 사퇴를 해야지. 그렇죠. 근데 지금 권익위 최정목 비상임위원이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겨레에 입장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최근 국민권익위 전원위에서 의결한 공직자와 배우자 등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의 종결 처리에 책임지고자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부소장으로 2021년 10월 비상임 권익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3년 가까이 활동을 이어왔고요. 현직 권익위원이 특정사건 처분 결과에 책임을 느껴 사퇴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최 의원은 국민권익위 최정목 위원 사퇴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씨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결과는 그간 알게 모르게 제가 부족하게 활동해왔던 결과의 누적분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 의원은 본 안건의 표결 결과를 12대 3으로 예상했으나 그때 이제 종결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8대 7로 근소했다. 이는 위원회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올해 방심위 등 표결이 필요한 안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자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또 제가 나가면 한 표가 부족해지지만 오히려 2표, 3표가 더 발휘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면서 우회적으로 권익위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권익위가 변화를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악착같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생각해.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좋아하잖아. 사퇴하면 아유 저 눈에까지 빠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끼리 더 잘 해먹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사람들 천면피거든 얼굴이. 그렇죠. 근데 천면피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분의 고뇌를 약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해가 돼요. 네?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봐야 안 되는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내가 아슬아슬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걸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러면 자리를 지키겠는데 이거 뭐 완전히 벽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악을 써야 돼.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지만 권익위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바깥에서 계속 알려줘야 돼. 그렇죠. 지들끼리 뚝딱 하고 말아버리거든. 그래서 그러한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상당한 갈등과 고심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건 느껴져요. 이 주장에.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겨레 구면 기사 보여주세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는 더욱더 불리한 지경에 지금 몰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검찰 부탁받아 매도자재는 방조, 주가 방어용 매수 연루된 김건희는 제목이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내용도 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그 전주 있잖아요. 전주에 대해서 그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찰이 했고 재판부가 변경 허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주장은 주가 조작은 이 전주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의 공범 관계 성립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별로 처벌 대상이 아니야. 이런 주장을 그동안 해왔던 건데 여권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지. 해왔던 건데 그 주가 조작의 공범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방조한 걸로 해봅시다. 검찰이 이 재판에서 이 전주라고 하는 손모 씨에 대해서 혐의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대해서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예비 혐의로 넣어놨던 주가 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서 그럼 공소장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전주보다 더 큰 전주인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검찰이 요렇게 공소장을 변경을 했을 때 논리가 뭐였냐에 대해서 한겨레가 그걸 입수해서 보도를 한 건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입수를 해서 보니 검찰이 그랬더니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매수 주문 등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 시기에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김모 씨 주포의 매도 통제 요청을 수락하였다. 본건 시세 조정 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 방어를 위한 주식 매수 보유 행위는 김 여사 명의의 주식회사 계좌에서도 발견이 되잖아요. 그 2차 시기 주포라고 하는 그 일종의 주가 조작범이죠. 그러니까 그걸 주포라고 그 김민하 평가 알죠? 주식 투자 안 할 것 같아서 모를까 봐 물어봤어. 주식 투자 안 하는데 뉴스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포가 뭔지는 알지. 그래서 주포 김 씨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주포는 돼본 적이 없고 과거에 주폭은 제가 돼본 적이 있습니다. 주폭이 돼가지고 술 먹으면 개가 되는 건 아닌지. 저희 제가 나온 대학의 심리학과에 학번별로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 대신에 성 대신에 개를 붙였거든요. 제가 개미나였습니다. 맞아. 개미나. 그랬구나. 지금 근데 통풍 때문에 술도 못 마시고 술 끊었습니다. 술 못 마시고 어떡하냐? 네, 먹으면 안 됩니다. 네, 먹지 말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 주포 김 씨가 2012년 7월 권오수 전 회장에게 혹시 주변에 물 타실 분이 있으면 방어라도 해라. 그러니까 더 주식을 좀 사달라 이런 내용을 한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김 씨가 문자를 보낸 게 아침 8시 23분이었는데 49분 뒤인 그날 9시 12분께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 주식 1,500주가 매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 거래에 대해 주가 조작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주포 김 씨에게 권 전 회장이 증인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수했나라고 물었고 김 씨는 문자를 보냈으니까 샀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공소장에서 손 씨가 받은 혐의와 유사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다 읽어드려야 되나? 근데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활용된 사실은 1심 재판에서도 인정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에도 적용한다 그러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검찰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 타달라고 주가 방어해달라고 떨어지지 않게 좀 이 가격에 사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49분 뒤에 김 여사 계좌에서 1,500주가 매수가 됐다며. 그렇죠.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방조다. 그래서 요 재판에서는 계속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불리해 줄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드러나는 건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든가 뭘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은. 그건 2심 결과 보고.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뭐 들어 넣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1심에 이화영 전 지사가 하여튼 유죄 났다고 따박하고 가가지고 그냥 막 득달같이 기소를 하더만.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한 번씩 대통령한테 혼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요 말씀 드리고 또 황당한 일이 있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